나누기.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들어간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은 뭐 주름이 없는 폴더블 폰이다. 문제는 가격인데 출시가가 약 이 가격에 나오면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것 같나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6년입니다. 이제 정말 얄짤없이 새해가 시작돼버렸는데요. 1월 1일 올해의 첫 컨텐츠는 역시나 2026년 가장 기대되는 스마트폰 소식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또 각각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나올지 대략적인 정보와 함께 제 생각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봅시다. 렛츠고! 자, 먼저 첫 번째 삼성 진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S26 시리즈가 벌써부터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거의 전작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카메라 스펙이 또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소식. 특히 이미지 센서는 22, 23, 24, 25, 26 5년째 동결할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매년 갤럭시 제품 카메라도 써보고 리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비교도 해보고 있지만 매번 스펙이 같아도 이미지 처리 과정이나 소프트웨어에서 변경이 되면서 저조도 처리라든가 AI 처리라든가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체감이 되기는 했거든요. 5년 동안 똑같은 걸 쓴다는 거는 너무 사골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우려날 게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 반응이 좋지 않은 건데요. 사실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램 가격부터 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에 상승을 하면서 스마트폰 같은 완성품의 가격도 미친 듯이 오를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최대한 방어해서 가격 인상을 어떻게든 막는 게 우선이었을 텐데 카메라 지금도 충분히 좋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적당히 소프트웨어나 AP 가지고 성능 개선하는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신가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일단 너무 아쉽다 쪽인지, 센서가 그대로든 스펙이 그대로든 결과물만 더 개선이 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쪽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기서 업계 분석 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갤럭시 S26 일반도 카메라 센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 스펙 업하면서 가격을 동결해버리니까 판매량이 대박났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결국 S26 일반 모델도 가격 동결이 핵심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카메라 스펙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그 배경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옆 동네 애플을 보면 스펙이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한다거나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새로워 보이는 것처럼 만든다거나 여기에 추가로 색상 라인업을 기가 막히게 뽑아오거든요. 진짜 거의 비슷한 스펙인데도 저 색깔 너무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서 또 잘 팔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갤럭시는 색상을 또 어떻게 뽑아올 것인가. 사실 갤럭시 유저분들 중에서도 예쁜 색상, 그리고 특히나 미니멀한 색상 있죠. 흰색 아니면 완전 제트 블랙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갤럭시가 유독 화이트를 안 내요. 이번에도 유출된 색상 정보를 보면은 색상 라인업으로 먹고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본 모델의 민트 코랄 그레이 플러스에도 민트 코랄 그레이인데 왜 자꾸 이 코랄 왜 내는 거야? 해외에선 또 반응이 다른가? 색상이? 코랄이랑 솔직히 17% 오렌지는 뭐가 더 나아요? 코랄보다는 오렌지가 나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근데 감론을 막 있겠다. 17% 오렌지 투톤 디자인 빼고 그 프레임 색상만 봤을 때 유출된 배경화면 리스트가 있거든요. 배경화면으로 보면은 민트도 걱정돼요. 민트가 우리가 알던 이 민트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아이폰에서 틸 색상 기억하세요? 틸 색상 그 느낌의 민트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게 스펙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대중들의 선택은 결국엔 디자인, 가심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흐름도 많이 봤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S25 일반 모델을 정말 호평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례적으로 일반 모델에서 울트라와 같은 칩셋, 같은 램, 그리고 정말 비슷한 성능까지 보여주고 일반 모델에서 보여주기 어려웠던 만족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그 전부터도 스냅드래곤 칩셋을 일반 모델에 썼던 그런 지역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스냅드래곤 일원화가 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예상대로 S26 일반 모델은 진짜 그만큼의 만족도를 가져오기 어렵겠다라는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 예상대로 올해는 엑시노스 일단은 지금 소식으로는 좀 불안합니다. 올해도 역시나 S26 시리즈의 모든 관심사는 울트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M14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재작년 MWC에서 한번 공개됐었잖아요. 보안 필름 붙여놓은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들어간다. 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단독으로 울트라에만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선 충전 속도도 레전드입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무슨 뭐 유선 90W까지도 막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60W 유선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 속도는 25W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께는 0.3mm 감소하고 무게는 4g 감소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울트라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더 경량화에 신경 쓴 모델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조리개 1.4.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작이 f1.7이었거든요. 근데 f1.4로 개선이 되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든 막 저조도 이렇게 잡으려고 노이즈 막 눌러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광학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더 결과물이 선명해지고 또 깔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렌즈의 이런 광학적인 업그레이드도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망원 렌즈 너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울트라에 3배 줌 망원 렌즈가 하나 있고 5배 줌 망원 렌즈가 하나 있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는 3배 줌 망원 센서가 더 작은 걸로 너프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화소수는 12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10메가픽셀로 유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작년에 S25 엣지 리뷰를 할 때 이 2억 화소 센서로 3배 줌 당겨서 찍은 거랑 플러스 모델의 3배 줌 망원 카메라로 찍은 거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냥 2억 화소 메인 센서를 쓰면 오히려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정말 나오면 한번 리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 일반과 플러스는 각각 어떻게 나올지도 살펴볼게요. 일반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아주 약간 커질 예정입니다. 6.2인치에서 6.3인치로.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랑 엑시노스가 병행 탑재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내는 엑시노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은 애국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뭐 직구를 해서라도 퀄컴사를 따라가실랍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128기가 모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256기가, 512기가 두 가지 모델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두께는 더 얇아지고요. 무게는 살짝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300mAh 상승할 거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냅 전량 탑재했다가 다시 엑시노스로 가는 연도다 보니까 결국 S26 일반 플러스 모델의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만족도는 엑시노스에 달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12월 19일에 엑시노스 2600이 공식 발표가 되면서 성능 상승폭도 함께 발표가 됐어요. 일단 CPU 39%, GPU 50%, NPU 113% 향상될 예정이고 발열 개선이 최대 16% 개선,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최대 50%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잘 체감하게끔 완성이 되었느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 이어서 살펴보면은 역시나 똑같이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병행 탑재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무게만 4g 증가할 예정인데 아니 이게 뭐야. 슬림 모델 개발 계획을 엎으면서 플러스를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플러스는 항상 특색이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조금 더 불안한 거죠. 왜냐? 전체 라인업이 너무 무난하고 울트라만 뭔가 기대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보이다 보니까 제 생각엔 일반파 그리고 플러스파 분들 약간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에는 올해는 아닌가 봐. S25야 우리 올해 가자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라인업 정보를 한번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삼성이 무난하게 가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거를 반드시 챙겨줬으면 하는지 제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S26 라인업에 대해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드웨어는 크게 안 건드리고 소프트웨어, 칩셋, AI로 설득을 하겠다. 이건데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 그래도 스마트폰 다 비슷한 느낌이 들고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무난함을 넘어서 심심함, 혁신 없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삼성은 대체 지금 왜 이러는 것인가?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의 어떤 혁신보다는 수익 구조를 좀 더 우선시하는 그림을 그리려는 것 같아요. 모든 정황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삼성 어렵다. 쉽지 않다. 왜냐면 요즘 이제 스마트폰 부품 원가들도 다 오르고 특히 램 가격 막 폭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S 시리즈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매출을 내서 다시 자금 회수를 해서 연구 개발 비용에 또 다시 드리는 이런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난하게 팔리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자.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선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 혁신 없는 제품. 더 이상 삼성이 보여줄 게 없는 건가? 뭐 이런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삼성이 슬림 모델을 정리한다고 하고 기본 라인업으로 다시 회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모델도 프로로 이름을 바꾼다느니 막 이렇게 스펙을 엄청 좋게 막 가져온다는 이런 얘기가 다 이제 백지화가 됐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 체감 변화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드웨어는 그래 변경이 크게 없을 수 있어. 그럼 실제로 썼을 때 이 체감 변화가 있어야 뭐 이걸 계속 사게 될 거잖아요. AI 스마트폰 하는 게 정말 말뿐이었다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AI 스마트폰이라는 포인트가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더 크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해지면 사실 하드웨어 변경점이 많지 않아도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원 UI 완성도랑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다만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진짜 설득이 될 정도로 확실한 체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더 좋아졌다는 거야? 아닌데 난 전작이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버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이건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냥 바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라인업을 일반 플러스 울트라 지금의 이 세 가지 라인업은 보면은 마치 울트라는 하이엔드급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일반과 플러스는 사실 울트라와 같이 나가기 위해서 그냥 꼬다리로 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울트라 너무 무겁고 커서 어떡하지? 하다가 플러스 더 작은 게 필요해 일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아쉽잖아요, 이런 선택하는 거. 아니, 원래대로 프로 작은데 진짜 성능 좋고 카메라 좋은 얇고 예쁘고 대화면에 슬림폰 그다음에 울트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선택지처럼 느껴지잖아요. 끝 나누기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삼성에서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 세 개 다 비싸져서 이제 아무도 안 사겠죠, 갤럭시를.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항상 소비자 생각과 또 기업의 입장은 약간 첨예하게 항상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다음은 애플 타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인업별 출시 시기는 2026년 9월에 18 프로, 프로 맥스, 에어 2 그리고 아이폰 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1분기에 18 일반, 18 2 모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이랑은 이 라인업 출시 자체가 시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별개로 올해 초에 17 2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18 프로 관련 소식들 살펴보면 17 프로와 동일한 디자인이 유지가 되고요. 이미 뭐 예상하셨던 대로 후면 플래토 디자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프로맥스가 더 두꺼워져서 무게가 243g으로 증가할 예정인데 배터리 용량 증가 때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슬림해지고 전면 카메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 소형화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UDC 전면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디스플레이 디자인 변화도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UDC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게 UDC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억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UDC 기술력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애플이 UDC를 쓸까? 전면 카메라 퀄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UDC보다는 그냥 다이나믹 아일랜드 축소 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애플의 UDC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A20 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TSMC 2나노 공정으로 트랜지스터 밀도도 더 증가하고 A19 시리즈에 비해서 15% 속도 향상과 30% 더 나은 효율성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애플 C2 모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변 조리개 탑재가 예상되고 있어요. 기존 카메라는 모두 고정된 F1.78 조리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인물사진 모드에서 F값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F값으로 했을 때 요 느낌이 날 거야 라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랑은 별개로 가변 조리개가 탑재가 되면 진짜 자연스럽게 그 카메라로 칼핀 딱 맞았을 때 느낌처럼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과 그 보케, 배경 이렇게 흐리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더 잘 살 수 있으면서 동시에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저조도에도 훨씬 더 강력한 카메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 변경도 예상되고 있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정전식 감지 센서를 제거하고 압력 감지만 가능하게끔 변경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빠져도 아무 타격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 유저 중에 진짜 카메라 컨트롤 진짜 잘 쓰는 상위 1% 모아놓고 물어봐도 이 터치 기능으로 막 조리개값 변경하고 이런 거 안 쓸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압력만 감지해도 저는 카메라 컨트롤은 제 역할을 다 했다. 직접 써보니까 제일 유용할 때는 그냥 겨울에 터치 안 될 때 장갑 낀 손으로 카메라를 열 수 있다가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뺀다고 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막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3가지 컬러 옵션 테스트 중에 있는데 버건디, 브라운, 퍼플 색상 이렇게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또 AI 관련된 소식은 여전히 새롭게 들려오는 건 없고요. 카메라와 성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더라고요. 셀룰러 실제품 QC 그리고 내구성 이런 이슈들이 좀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다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아이폰 폴드 예약입니다. 드디어 올해 말에 진짜 나오는 거야? 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폴더블에 있어서는 완전히 후발주자예요. 지금 아마 갤럭시 폴드로는 8년째 제품이 나온 이후에 아이폰 폴드가 첫 선을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은 뭐 주름이 없는 폴더블 폰이다. 두께나 무게는 폴드 7만큼 얇거나 가볍진 않을 것이다. 가격이 엄청 비쌀 것이다. 뭐 이런 소식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다른 어디도 아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폴더블 특성상 패널의 기본 구조, 레이어, 쌓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재 처리나 기본 구조나 이런 핵심 공정은 애플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디스플레이 공급만 삼성에서 받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액체 금속 기반의 고강도 소재를 적용한 새로운 힌지 구조를 설계한다. 리퀴드 메탈을 쓰는 이유가 오래 접어도 유격이나 마모가 적고 내구성이 더 좋다. 저도 어떤 소재인지 뭐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 조합의 힌지에 티타늄 합금 프레임까지 티타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내구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후면 카메라는 2개, 내외부 전면 카메라 각각 1개씩 해서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외의 소식, 페이스 아이디 대신에 터치 아이디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폴드와 동일하게 뭐 측면 전원 버튼 쪽에 터치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사용하게 되거나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이패드 모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이유는 페이스 아이디 그 모듈들을 커버 디스플레이 쪽에까지 넣기가 어려웠던 거 아닐까 하는 게 예상이 되고요. 블랙 컬러만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폴드 SE랑 트라이폴드 데이 그 느낌이 살짝 나죠.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해서 5400에서 한 5800 정도 사이 용량으로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출시가가 약 2399달러, 한화로 3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갤럭시 트라이폴드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350만 원 지금. 그래서 트라이폴드도 정말 소량 판매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비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이 가격에 나오면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비전 프로 때도 또 생각이 나고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리고 주름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목표가 아닐까, 우리 이런 거를 지향한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고, 사실 예전에 중국 오포도 우리 주름 없는 폴더블 폰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해외 나가가지고 전시회 가서 직접 눈으로 봤는데 너무 잘 보였죠, 주름이. 그때가 또 생각이 나면서 과연 정말 이 얘기가 맞아떨어질지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있는 아이폰 17E 소식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기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까 좀 궁금한데 아이폰 16E 나왔을 때 정말 매서운 반응들이 많았잖아요. 일단 17E는 A19 칩이 탑재가 되고 아이폰 16E와 동일한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60Hz 주사율 고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패널이 아이폰 14 기반 패널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거여가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탑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없고요. 대신 베젤을 좀 더 얇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새로운 전면 카메라로 들어가면서 18메가픽셀의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 그리고 후면에 48메가픽셀의 메인 싱글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16이 제가 사용해봤을 때 리뷰에서도 여러 가지 단점들을 짚어드렸지만 저는 맥세이프 안 되는 게 제일 치명적이더라고요. 저는 16E를 실사용하면서 맥세이프가 없는 모델을 써보니까 세상에 막 어디도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충전기들이 다 부착식으로 나오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구나, 이걸 많이 느꼈고, 17E에서는 다행히 맥세이프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6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의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올 한 해가 정말 그냥 꽉 찰 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 S26 시리즈, 그 다음에 아이폰 17E 시리즈, 그리고 뭐 갤럭시 폴더블 나오고 아이폰 플래그십 라인업이랑 폴더블 나오고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도 어떤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올해 계속 또 만나요. 안녕. 빠이.